그럼 아마추어들 보니까 네. 백스윙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네네. 어떻게 좀 PGA의 이론으로서 네. 백스윙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네네. 그러면은 오늘 백스윙의 기준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백스윙을 하면은 우선은 어드레스부터 시작을 하고 어드레스에서 첫 번째 단계로 테이크어웨이, 그리고 왼팔이 땅에 평행하게 되는 위치 포지션 3, 그 다음에 포지션 4, 백스윙 탑,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우선은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클럽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지 바디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지,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.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동작은 원의 움직임이죠. 원의 움직임인데 이 클럽 헤드가 원의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이고 가장 안쪽에는 우리 몸이 있잖아요. 그런데 이 클럽을 움직이는 거는 이 안쪽에 있는 몸의 힘이란 말이에요. 몸이 움직이면서 이 클럽이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이 클럽에 길이가 있고 무게가 있어서 몸을 움직이면서 클럽을 움직이려고 할 때 클럽이 늦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. 안쪽으로부터 너무 밖에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면서 클럽이 같이 이동하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. 이때 손이 조금 도와줘야 되고 그 손의 힘으로 클럽의 헤드가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좀 도와줘야지 몸과 잘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헤드를 손목의 힌징 동작으로, 자, 오른쪽 손등 쪽으로 손을 꺾는 동작, 힌징 동작으로 헤드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헤드를 따라서 팔이 움직이고 또 팔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어깨가 움직이고 어깨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힙이 움직이고 힙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무릎이 움직이고,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클럽 끝과 헤드와 바디가 일체감이 있게 한 번에 움직이게 하기가 쉬워요. 처음에 움직일 때 헤드를 먼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리듬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단계인 이제 테이크어웨이를 하는데, 테이크어웨이를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이 헤드가 빨리 올라가기 시작해야지 몸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게 돼요. 그래서 헤드를 포지션 2 테이크어웨이까지 옮길 때 힌징의 동작을 먼저 사용을 하세요. 그러면서 헤드가 올라가는 동안에 손은 몸의 중심에서 오른쪽 주머니, 다리 앞까지 가는 비율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. 근데 헤드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우리 몸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. 그런데 양이 다른 거죠. 헤드는 지금 이 출발 시점부터 손의 높이까지 이만큼의 지금 움직임을 가졌고, 그 다음 손은 몸의 중심서부터 오른쪽 다리 앞까지 이만큼의 움직임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안쪽, 원의 안쪽인 힙과 어깨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양의 움직임을 만들겠죠. 그 비율을 잘 맞추고 테이크어웨이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고, 그 다음 또 옆에서 본다면은 이 샤프트가 이루는 각이 있어요. 이 각이 우리 스윙 플레인이고 이 클럽이 움직여야 되는 기준점인데, 기준면이죠. 스윙 플레인이니까 이 면을 따라서 샤프트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움직여 봐야 돼요. P2에 도달했을 때 이 위치에서 손은 중앙에서 오른쪽 다리 앞에까지 움직였고 헤드는 바닥에서 손의 높이까지 움직였는지 이 비율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. 이 체크가 끝나면 P3로 가야 되잖아요. 이때는 자, 팔을 몸에다가 붙여줘야 돼요. 팔을 몸에다가 붙여놓고 지금부터 어깨 턴으로 자, 이 팔과 클럽을 올라가게 하면 돼요. 팔과 클럽을 직접 들지 않아도 어깨 턴을 하면서 이 팔과 클럽이 함께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팔과 클럽과 바디가 동시에 올라가는 거죠. 자, 이때 P2에서 몸통을 움직여서 팔을 옮기고 P3에, 포지션 3에 도착했을 때 이제 샤프트의 앵글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. 이 샤프트의 앵글이 공이 나가는 방향의 선, 그러니까 타겟 라인이라고 하잖아요. 이 타겟 라인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. 이 샤프트의 방향이 타겟 라인을 가리키고 있으면 내가
올바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때 샤프트와 왼팔이 이루는 각은 90도를 만들어 주세요. 이 각이 너무 작아지면은 나중에 클럽을 컨트롤하기, 클럽을 내리는데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. 샤프트와 왼팔과의 각도, 그리고 샤프트가 지면과 이루는 타겟 라인과 이루는 각도, 이 스윙 플레인과 이루는 각도죠.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체크하셔야 돼요. 그 다음 마지막 백스윙 탑인 P4에 가는 건데, 이때는 사실 타겟 라인과 평행해서 보면은 P4에 갔을 때 이 샤프트가 타겟 라인과 완전히 평행하지 않을 때까지 올라갔다면, 이 샤프트가 가리키는 방향은 또 이 타겟 라인의 연장선인 저 뒤 어디인가를 가리키고 있게 되는 것이겠죠. 그래야지 우리가 클럽을 움직이는 동안 가장 힘을 적게 들이고 클럽의 흔들림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살짝 쉽게 말하면 클럽 뒷부분에 레이저가 있다 하면 그 네. 레이저가 타겟 라인만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 거네요. 타겟 라인을 따라서 보세요. P2에는 평행을 이루었고, 이 다음부터 올라가는 동안 이제는 P3를 가기 전에는 공보다 왼쪽에 있는 타겟 라인을 가리키면서 올라오겠죠. 그리고 P3에 도착했을 때는 공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, 그 타겟 라인을 가리킬 거고,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점점 더 오른쪽 선을 따라서 그 레이저는 가리키겠죠. 그러면은 공을 가리키는 방향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. 이 샤프트의 움직임이 이 3D 공간에서 움직이면서도 계속 공을 치는 면과 연관성이 있는 거야. 그래서 만약에 이 클럽을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. 그러면 이 끝은 어느 면을 따라서 움직이는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다시 공에 갖고 오기 어려워지니까 한 번도 그 면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. 그래서 이런 플레잉과 적정한 팔과의 각도,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,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많이 실수하거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밸런스인데요. 어드레스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보면은 머리, 가슴, 힙, 이 무게중심점들이 있어요. 그렇죠? 머리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힙에도 있는데, 이 무게중심점들이 일렬로 정렬이 돼 있는 거죠. 이때가 가장 안정감 있는 자세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백스윙 탑에 갔을 때 이 점들이 변하지 않게, 이 점들의 위치가 변하지 않게 회전을 해줘야 합니다. 만약에 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이렇게 스웨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다음 동작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 이 동작을 수정하지 않으면은 공을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거죠. 탑에 갔을 때 머리, 가슴, 힙, 이 무게중심들이 일렬로 정렬이 돼 있는지 이것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. 그리고 우리가 이 힙을 가운데 놓고, 힙의 무게중심점을 가운데다 놓고 힙을 턴을 하게 되면은 이 힙의 오른쪽 접선 있잖아요. 힙의 오른쪽 이 접선이 이 선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. 힙의 모양이 타원형이라 그 중심점을 놓고 턴을 하게 되면 오른쪽 접선이 멀어지게 됩니다. 백스윙 하면서 오른쪽 힙이 마치 뒤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야지, 그 자리에 있거나 오른쪽으로 밀리면은 무게중심점이 움직인 게 되는 거죠. 그 결과로 스웨이가 생길 수도 있고, 그런 경우에 무게중심의 정렬이 빗나가게 되면은 다음 자세에서 다음 동작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게 돼요. 또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팔을 멀리 보내고 더 많은 코일을 만들기 위해서 어깨턴을 90도 이상을 하게 되면은 공을 보던 이 시야가 망가지게 되고 변하게 되고, 오른쪽 눈은 거의 공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. 또는 이 콧등을 같이 보게 돼서 이미지가 바뀌면서 백스윙 탑에서 여태까지 집중해 오던 그런 계획들이 흩어지게 됩니다. 어깨턴을 90도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팔을 늘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에 이 동작이,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백스윙이 언제가 마지막이냐, 이런 느낌들을 가져다 주는 그 지점이에요. 만약에 우리가 활을 들고 있을 때 활 쏴본 적 있어요? 활 쏴본 적 있죠?
그 활을 당길 때 이 팽팽함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할 때까지 늘리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늘리면서 활이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언제 멈춰야 될지 그렇죠. 끝까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게 계속 가게 된단 말이야.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활은 내 어깨가 되고 줄은 내 팔이 되는 거야. 어깨를 90도 정도까지 돌리면서 그때부터는 버텨주는 힘을 가져야 돼요. 어깨가. 그래야지 내가 줄을, 그렇죠? 활의 줄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끝까지 늘리고, 아, 이때 백스윙이 끝났구나. 이 느낌을 받게 됩니다. 그래야지 다운스윙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어깨를 90도까지 돌리고 여기서 버티면서 팔을 끝까지 올렸을 때, 자, 여기서 보여드릴게요. 내 팔의 각도는 내 어깨의 기울기와 평행이 돼야 돼요. 이렇게 팔과 어깨의 기울기가 평행할 때가 팔이 몸통과 수직을 이룰 때인데요. 이때 가장 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앵글이 되는 거죠. 서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서서 휘두를 때 이때가 힘을 제일 잘 낼 수 있는 각도가 되는 거죠. 아래로 휘두르는 것보다는 몸통과 90도가 됐을 때 힘을 잘 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때 90도를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공을 치기 위해서는 기울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각도가 나오는 거죠. 팔과 어깨가 평행한 이 기울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이 내용들, 원의 바깥쪽이 헤드인데 헤드가 몸통과 같이 어울려서 잘 어울려서 올라가려면 헤드부터 움직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백스윙을 하고, 그 다음 스윙 궤도에 어긋나지 않게 이 클럽을 잘 운반해야 되는 것,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백스윙이 끝났다는 느낌을 잘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, 백스윙 탑에서 가장 안정적인 밸런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본인들 걸로 만드시면 정말 좋은 임팩트를 만드실 거예요. 그리고 쉬운 골프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